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는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부산 지역 상황과 정치권 이슈를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효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울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박준우 작가가 준비해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하면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요청한 홍수경보 해제 발령 안내 방송드립니다. 2020년 8월 10일 6시 50분 한강 양평천, 영평천, 포천시 영평교 지점 인근의 여주, 이천 지역의 홍수경보를 해제합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꼭 끼워 뉴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태풍 장미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상황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입니다. 사망자 31명, 실종자 11명, 이재민은요 4,020석세대 그리고 6,946명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가 꽤 많았는데요. 14,000건 이상의 시설 피해 접수가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도 침수 때문에 차량 통제 구간 있겠죠? 어딥니까? 네, 월요일이죠. 출근길 또 비상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셔야겠는데요.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 주요 도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CCTV 몇 군데를 봤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극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금씩 차량 정체가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교통통제 도로는 오늘 6시 기준 토피스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네. 잠수교가 전 구간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 예. 개화 육관문이 방화대교 남단에서 육관문까지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여의 상하류 IC에서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노들로가 전 구간 통제된다고 해서 제가 CCTV를 봤는데 예. 지금 여기는 좀 원활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 광변 북로 쪽 많은 긴 구간이 네. 통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아닌가 보네 아직까지. 네, 그렇죠? 지금 예. 통제됐다 해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곳이 통제였는데 그래요? 조금 전에 해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또 막차 시간 연장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부터 호우경보 해제 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증편이 이어지는 건데요. 경찰은 출근길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경찰 등 1,200여 명을 통제 지점과 주요 교차로 등에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를 증차해 평소보다 배차 간격을 줄였다며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수석 비서관 인상 참모관도 일부 오늘 개최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논란이 계속되자 예. 수석 비서관 6명이 지난주 금요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민정수석의 임기가 오늘까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네.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교체 발표 시기는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 네. 어떤 분 있습니까? 지금 하마평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정무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소통수석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과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안부재론 속에 유임 가능성도 거론됐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새 비서실장 검증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자리를 지키고 교체될 전망입니다.
노 실장이 이미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또 유임될 경우에 청와대 최고위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이 사실상 노 비서실장 재신임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정무수석에 거론됐던 최재성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등이 함화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여성 장관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예.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코로나 블루 네. 10월 특별 여행 주간 이게 무슨 말이죠?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우울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오는 10월에 특별 여행 주간을 추진하는 내용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심리 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대책을 논의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적 고립과 외출 자제 등으로 코로나 우울 현상은 확산되자 대상별, 단계별로 접근을 통해서 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국민 안심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종교 문화 여행 코스 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 힐링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농촌 관광 클린 사업장을 선정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존 같은 곳을 만들어서 여행하기 좋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예. 앞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예. 국민의 우울감 극복 차원에서 또 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만들어낸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집단 감염 다시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네. 이 여행에 대한 우려는 없어도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일본에서 또 네. 고투 트래블 네. 이것 때문에 예. 1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 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심리 지원입니다. 심리 지원이요. 예. 대상별 맞춤 지원도 여기서 또 강화한다라는 건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아와 청소년 등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어린이들한테 다른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저소득 한부모와 조성가족, 장애인 돌봄 공백도 최소화해서 취약계층의 또 빈틈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저의 바람이지만 코로나19가 사그라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적지만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갤럭시 20 사기주의보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네네. 갤럭시 노트 20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이미 사전 예약에 들어갔고요. 네. 삼성전자가 야심작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건데 하반기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또 일단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기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불법 지원금 지급, 이걸 페이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나 공짜폰 등을 약속할 경우에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건데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입금, 단말기 편취 등의 직접적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사기 어떻게 칩니까? 네, 제가 요즘 SNS를 통해서 이 광고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한번 클릭했다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번호를 입력한 적이 있는데 오전이나 오후 정도에 번호를 입력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공짜폰이나 사전 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후에 이게 폰으로 오면 괜찮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면 괜찮은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법 페이백 지급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장기 할부 구매를 유도해서 할부금이 계속 남는 그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픈 채팅과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 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가 개통 희망자를 모집해서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에 폰은 주지 않고 대금만 가로채는 경우들입니다. 여기서 사전 승낙서라는 건 뭐냐면 통신사에서 이 개통하는 이 회사에다가 사전 가입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전 승낙서라는 걸 발급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입자만 모집하는 그런 경우에 피해가 의심될 수 있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유통점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있지 예. 않으면 주의하라라고 했고요. 예. 휴대폰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현금 지원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를 싸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자, 사기 피해를 받았다면요.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클린 NICT OR.KR. 예. 여기가 이제 이동전화 사기 피해 지원센터인데요. 네. 네, 검색창에 이동전화 사기 피해 지원센터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기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까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기간 중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등 증세 발현 시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열려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폭우 때문에 연기했죠. 이 지역의 비 피해 상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시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네, 그냥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인사를 여쭙기도 좀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상황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네. 저도 이제 어제 늦게까지 광주에서 피해 지역 살피고 늦게 왔는데 예. 오늘 다시 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특히 저희 지역 서창이나 매월동 지역도 네네. 침수가 됐습니다만 네. 전남 지역, 광주 곡성, 담양, 구례 이쪽 지역은 정말 너무 피해가 커서 어제 정세균 총리도 오셨고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둘러보셨는데 너무 피해가 커서 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서둘러 이루어지고 또 시급히 피해 복구와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우리 정부와 또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급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태풍 장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긴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정말 큰 비로 피해도 더 커졌는데 또 고맙게도 전 공무원들이 잠도 못 자고 쉴 새 없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 갑작스런 재난이기도 했지만 대응 매뉴얼로 움직이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급히 또 폭우 피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예측 시스템 또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보다 좀 선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응 매뉴얼대로 지금 현장에서 과연 잘 대처하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드시고 그다음에 31년 만에 이제 침수이기도 했고 500년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또 현재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 5G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네. 이런 취약지구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연설회를 뭐 연기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폭우 때문인데 뭐 혹시 결행하자는 의견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전당대 합동연설회를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 행사장을 이제 오가는 분들도 안전에 우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이 속출해서 네. 우리 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철저한 그 수해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런 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예,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당대회가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또 이런 지금 폭우 상황이기도 하지만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후보들이 새로운 의제, 크게 눈에 띄는 의제를 내지 못한다. 뭐 이런 사실은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인식도 있는 것도 맞고요. 새로운 메시지나 청사진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코로나19 위기에서 또 격렬한 토론을 피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의제가 이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국민과 당원분들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의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활로를 뚫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네.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흥행 포인트가 뭐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고위원 후보라서기보다 이제 여성의 대표성 또 경제 대표성 또 호남의 대표성 때문인지 몰라도 예. 저의 순위가 이게 흥행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양향자의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기대하시는 부분들 또 경제 위기 극복하라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기 지도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 금요일 일괄 사표 냈습니다. 왜 일괄 사표 냈다고 보십니까? 쇄신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쇄신의 메시지요. 네. 네. 쇄신의 메시지를 내야 되고, 예. 또, 지금 상황이, 청와대 3기 개각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네, 임종성 비서실장 20개월 했고, 네. 또 지금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19개월째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인데, 예. 어쩌면 마지막 3기 개각 시점이 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사들이 근무한 기간을 봐도 문재인 정부가 개각할 타이밍도 된 시점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일괄 사표가 나온 데에는 최근에 사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분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당연히 원인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공직자들의 정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청와대 참모 업무라는 것이 또 상상도 하기 힘든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 갖고 사직의 의사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큰 결단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일괄 수리하실지 안 하실지 오늘 뭐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를테면 오늘 당장 이를테면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6분 가운데 유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일실장 5수석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미 사의를 표한 분들을 굳이 만류해서 뭐 다시 파이팅해서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새롭게 구성된 참모진과 임기 후반기를 보다 이제 힘차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또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자, 만약에 이번에 새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누가 적합할까요? 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지정해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지금 중심 잡아야 할 의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의제들을 구분해서 일을 좀 밀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집권 후반기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또 나올 것인데 그 위기를 돌파해내야 하고 예, 네. 또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보다 좀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말 큰 과업을 앞두고 그 정권 재창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무형, 네, 또 네. 돌파형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또 정무적 판단을 돕고 여의도 정치 현장과도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다선 중진급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그런 돌파형 전략가 비서실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은 정말 또 일하는 비서실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가형 일하는 비서실장이 나와야 된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이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거론되고 있고 또 이은혜 교육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가운데 혹시 비서실장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체 뭐 어떤 인력 풀을 총 가동해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분이 될지는 뭐 이렇게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 돌파를 해내고 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분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선 압승 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뭐 당 주도권에 대한 열망 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이를테면 뭐 당이 청와대 이중대 또는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앞으로 이제 이 당의 주도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주도권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예.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간다라는 상황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또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또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여의도 정치 현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또 정말 현장과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런 리더십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자, 최근에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사실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야권에서는 그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예완용 검사가 득세한 세상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이
여당이나 내각에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설득력 있는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또 검찰 출신 보수 야당 의원이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소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또 김웅 의원의 발언은 정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검사가 또 언제 애완용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예. 오히려 검사들이 모든 정권을 애완용으로 길들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 출신 의원께서 그 자기 출신 성분을 또 그런 비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견제받지 않던 권력인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부산에서도 침수 그리고 붕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 피피해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쪽에 가 계시죠? 네네. 그쪽에도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태풍 전에 고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잔뜩 흐려 있는 상황인데, 예. 12시경부터 태풍을 동반한 그 폭우가 네네.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주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집안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사실은 옹벽이 하나 무너졌는데, 예. 위쪽에는 축구장하고 러닝 트랙이 있었던 곳이고요. 아래쪽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양쪽 모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아마 평일 같았으면 아주 참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12시부터 또 태풍에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민 수해 재난지원금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침수 피해를 당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비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냉장고, TV, 밥솥, 이부자리 이런 거 전부 젖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침수 피해 입은 집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한도. 예.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냉장고 한 대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적은 금액을 줘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또 주택이 이제 그 전파라 그래도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산사태 같은 거. 이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3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집이 무너졌는데 1,300만 원으로 어디 월세집 보증금 하기도 부족한 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문제는 이 금액이 15년 전에 정해졌는데 예. 그 사이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다. 예. 이런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재난지원금 실제로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제가 기획단체에도 근무하고 정부 예산을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예. 예산의 문제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상습 수해 지역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돕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것도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요. 예.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또 기정예산 이미 책정된 예산도 이런 어려운 분들 돕는 거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5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는데, 자, 이들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몇 가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이 그만두시는 5분들은 정무수석, 민정수석, 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만두고 직접 정책 실패의 책임자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책을 조율했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책임을 안 지고 다른 분들만 책임지고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도 국민적인 공분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책임 없는 사람들을 사표를 받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들이 사표를 낸 부분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오히려 말씀하신 네. 대로 경제부총리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표를 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 책임이 있다면 이런 책임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한 네. 우리 절차가 쭉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막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킨 건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법안을 행정안전위원인데도 법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실패 부분은 정책의 실패도 크지만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볼 때 절차를 무시했다는 실패가 또 굉장히 큰 실패인데, 만약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이 책임을 진다면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킨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구상하는 주택 문제 대책 큰 그림이 있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정부는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거하고는 달리 저희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금 승용차로 다니시면 보이질 않는데 예. 관광용 2층 버스가 있습니다. 네. 2층 버스에 2층에 타서 한번 서울을 다녀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 비닐로 지붕을 씌워놓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두꺼운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할 정도로 집들이 전부 낙후되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고 박은순 시장 계실 때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가 쌓이면은 부동산 투기를 안 할 거거든요. 예. 다음 사도 되고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도시는 지속적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공급 측면의 그 정책이 많이 부실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야 예. 영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을 네. 끌어서 지금 부동산 사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신뢰를 갖고 천천히 필요할 때 돈 모아서 사면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2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했습니다. 후폭풍이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왔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명백하게 이제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들에 대해서 사인을 줬다,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무슨 시그널이냐면 윤석열 총장 임명하실 때에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그 흑역사의 검찰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혐의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던 그 신모 부장님은 국장으로 승진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 석 달 동안 소환도 안 하고 계속 뭉개던 분은 이제 고검장으로 또 승진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그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또 요직으로 이동하셨고 그 채널A 사건 계속 또 깊이 수사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셨던 분도 공공부장으로 영전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다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마라 하면 좌천되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본인 페북에 쓰셨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사단 이제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사단을 새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전하고 수사를 하시던 분들 전부 좌천돼서 옷을 벗거나 이런 지금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검찰과의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저천성 발령받은 이제 문찬석 이제 광고지검 예. 지검장 예. 이분께서는 그 추미애 법무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이라는 엘리트 조직 안에도 정말 수사를 잘한다고 평판이 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상당수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 근데 유재수 사건도 있고 윤미향, 조국,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 문제, 라임, 옵티머스 등등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좌천되고 옷을 벗고 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검찰 인사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나?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그분이 던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앞으로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보시듯이 인사권 문제를 청와대로부터 분리를 해야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박수영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재보궐선거 이유가 생기게 되면 1년에 2번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했었습니다. 예. 10월과 4월에 2번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4월에 한 번 하는 걸로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여러 분 계신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당장 선거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다르거든요. 예. 이번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2개가 비었는데 두 자리가 근 1년 가까이 이제 비어야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은 또 의회 의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의사결정 빨리빨리 해주지 않으면 행정업무, 집행업무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걸 1년씩이나 비워놓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발전이라든지 그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자치단체 장은 1년에 2번 하도록 해야 그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빨리 선거를 치러서 장을 뽑아서 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원래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재보궐선거가 네네. 그렇다면 4월이 아니고 뭐 다른 이를테면 뭐 10월이라든지 이제 원래가 4월과 10월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 방식으로 하면 4월과 10월인데요. 예. 그는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는 소급 입법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그 부칙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네. 당장 10월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예. 이 다음에도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대비해서 미리 법을 바꿔놓아야 근데 다른 시장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예. 매우 중요한 직위가 공석이 될 때 그래도 6개월 이내로 공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선거가 이제 약간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비용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절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하고 선거를 치르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크겠느냐. 저는 공석,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이 근데 뭐 1,000만 서울시민이라든지 340만 부산시민을 생각하면은 네.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